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은 정말이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에 아주 사소한 것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닌 저의 남동생 이야기인데요. 저의 예비 올케가 될 뻔한 사람은 과거 전력이 참 화려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거기다 제 동생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으니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그 결혼을 막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살다가 사정상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죠. 남동생은 저와 4살 차이가 났는데 부모님이 부산에서 식당을 하시게 되면서 동생 돌보는 것은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기사 식당이다 보니 부모님은 새벽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나 되어야 집에 오셨는데 저희 둘 다 너무 어렸기에 동생과 함께 식당에서 놀고 책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셔서 저희에게 신경을 못 써주신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인지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고 실컷 놀다 와도 건강만 하면 된다고 하시며 항상 아껴주셨습니다. 엄마 왔어? 아빠는? 아빠 뒤쪽 야구 들어오신대. 현민이는?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씻지도 않고 자네?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둬. 배고프면 일어나겠지. 민영이 넌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엄마, 나 부대찌개 먹고 싶어. 그럼 오랜만에 엄마가 해줘야지. 우리 딸이 먹고 싶다는데. 조금만 기다려. 저는 엄마가 해준 요리는 뭐든 좋아했는데 그중 제일 맛있었던 건 부대찌개였습니다. 밥 2공기는 그냥 먹을 정도로 맛있었죠. 다른 엄마들과는 달리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가 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식당 쉬는 날이나 엄마가 집에 계시는 날은 꼭 저희와 시간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잘 자랐고 공부도 알아서 잘했습니다. 특히 남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겠다며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남아 회계사로 일하게 되었고요. 엄마! 아니, 일할 시간에 어쩐 일이야? 오늘 외근 있어서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나 뭐 할 거 없나? 없어. 아무것도 만지지 마. 뭐 만들어줄까? 밥은 먹었어? 밥 잘 챙겨 먹었고 아직 시간 있어서 천천히 들어가도 돼. 그럼 설거지 좀 하고 갈게요. 설거지는 무슨? 너희 엄마가 잘도 가만히 있겠다. 그냥 좀 쉬었다 가든가 그럼. 근데 민영아, 넌 만나는 사람 없어? 나? 없어요. 왜요? 하나뿐인 딸 빨리 시집 보내려고요? 그래. 나이가 있는데 얼른 시집 가야지. 난 엄마랑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얘 또 징그러운 소리 한다. 그런데 현민이는 여자친구 있는 것 같더라? 그래요? 이 자식 누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네가 언제 한번 전화해봐. 알겠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30대가 훌쩍 넘어 곧 40을 바라보게 생겼으니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일이 좋아서 당장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니 저보다 먼저 결혼할 것 같더라고요. 한참 병원에서 일하느라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남동생과 통화 한번 하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남기면 보통 남동생이 전화를 주곤 하는데 이번에는 여자친구 얘기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나 아빠한테 자주 전화 좀 드려라. 알았어. 근데 여자친구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그러던데? 네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닌데. 이상하네. 야, 네가 통 연락이 없으니까 여자 생긴 줄 아신 거 아니야? 암튼 엄마 네 전화 많이 기다리시니까 틈나는 대로 전화든 문자든 자주 해.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런데 너 부서는 올 일 없고? 나 이번 주 금요일에 가려고. 그래?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좋아하시겠다. 그럼 끊는다. 남동생은 보통 집에 내려오면 미리 얘기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대답해준 거였죠.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랑 아빠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엄마는 남동생이 좋아하는 갈비에 부대찌개 그리고 잡채까지 온갖 음식 준비로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고 집으로 온 남동생은 훨씬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엄마 아빠 잘 계셨죠? 그럼 우리 아들 병원 일 잘 돼가고? 시험이 많아서 그렇지 할만해요. 그래 고생 많다. 엄마가 갈비도 하고 우리 현민이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 얼른 먹어. 아 맛있겠다. 내일 음식 좀 싸줘요. 아니 하루만 있다가 가는 거야? 네. 이번에는 금방 올라가 봐야 해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왔어요. 야, 너 혹시 결혼할 여자 있다 뭐 이런 말 하려고? 어떻게 알았어? 귀신이네. 아, 뭐야. 그냥 해본 말인데 정말이야? 엄마, 아빠,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서요. 이런 얘기는 전화로 드리기 그래서 일부러 내려왔어요. 다음에 올 때는 여자친구랑 같이 올게요. 사진은 없어? 엄마 궁금한데. 잠깐만요. 여기요. 예쁘죠? 어디 봐, 어디. 오, 진짜 예쁘네. 직업은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필라테스 강사하고 있어. 직접 운영하느라 바빠. 그래서 이렇게 몸매가 좋았구만. 나이는?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다음에 같이 온대잖니. 그때 보면 되는걸. 저보다 7살 어려요. 그럼 20대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올 때 잘해줘. 남동생은 오랜만에 집에 와서는 여자친구 자랑을 실컷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예쁘고 또 필라테스 운영도 직접 한다고 하니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사실 의사 아들 둔 집이라 하면 며느리감으로 똑같은 의사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직업을 선호할 텐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좋으면 그걸로 됐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또 혼자서 필라테스 운영도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하다고 칭찬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남동생은 하루만 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이후 여자 쪽 집안에 인사도 드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집으로 예비 옳게 될 사람이 인사를 올 차례였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어려웠는지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루 식당을 쉬고 남동생 일하는 병원도 볼 겸해서 서울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상견례 때문에 가는 거지만요. 그런데 저도 간만에 서울 구경을 하게 되니 좋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 이미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상견례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라 음식 먹고 체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소화제도 준비하고 예쁜 옷도 챙기고 그렇게 예비 올케를 만나러 갔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점잖으시고 저희 부모님과 말씀도 잘 통하셨죠. 그런데 예비 올케와 닮지 않아서 그게 좀 의아했네요. 보통은 엄마나 아빠 둘 중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대화가 끊기지도 않고 음식도 맛있어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약한 곳인데 괜찮으세요? 분위기가 참 좋으네요. 나도 여기 처음인데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좋은 식당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면 어디서 밥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 이름 부르셔도 되는데. 그럴까요, 그럼? 그러세요. 제 딸이지만 싹싹하니 어른한테 참 잘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아들도 잘해야 할 텐데. 엄마, 저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몇 번 왔는데 말도 재미있게 하고 참 잘해요. 의사 사위가 생겨서 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손을 씻으려는데 예비올케의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네네, 맛있네요. 그런데 피부가 정말 고우세요. 올케가 어머님 닮아서 피부가 좋은가 봐요. 맞아요. 우리 수민이가 저 닮아서 피부가 아주 좋죠. 수민이요? 아, 수민이가 아니라 수연이요. 박수연. 제가 가끔 이래요.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서 급하게 화장실을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 이름을 헷갈리는 부모도 있을까요? 뭐 긴장하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참...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딸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루 자고 새벽 기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병원에 잠깐 들렸다 가야 해서 먼저 집에 가 계세요. 야, 그럼 현관 비번이라도 알려줘. 엄마가 알아. 금방 들어갈게. 그래, 고생해. 서울 온 김에 아들 병원 구경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나중에 실컷 해볼 텐데요, 뭐. 빨리 가요. 오랜만에 구두 신었더니 발 너무 아프다. 그러길래 편한 거 신으라니까. 근데 아까 상견례 때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예쁘지 않았어? 누구? 올케? 모델 같더라. 필라테스 매일 하니까 그렇지.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생각했다. 아주 예쁘고 참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이야. 암튼 이 녀석 보는 눈이 있어 아주. 저희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를 직접 보고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쪽 부모님 역시 점잖으시다면서 계속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동생이 좋은 배필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고요. 이 녀석 집 상태 봐라. 남자 혼자 살면 다 이래. 온 김에 좀 치워주고 가야지. 그래도 여자친구가 자주 안 오나 보네. 보통 여자친구 있으면 혼자 사는 집에 자주 와서 집도 치우고 하던데. 바쁜데 언제 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그러겠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너도 참. 그런가? 암튼 이 자식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도 만나고 아주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사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얼른 시집갈 생각이나 해. 만나는 사람 없으면 아빠가 선자리라도 알아보랴? 아우, 됐어요. 난 선이나 소개팅 이런 거 별로예요. 남동생이 곧 결혼하게 되자 다음 주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부모님은 자꾸만 시집가라고 난리셨는데 저는 왜 그렇게 혼자가 좋은지 당장은 누구를 만날 생각도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뿐인 동생이 장가가는데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해주려고 맘먹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동생네 집에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죠.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니 아무래도 제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부터 느낀 거지만 예비올케의 부모님은 결혼하는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예단이나 혼수나 집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죠. 여보세요? 야, 다른 건 아니고 올케네 집에서는 별 이야기 없어? 응?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대. 외동딸이라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없지? 수연이가 직접 다 준비하고 싶다고 얘기했대. 집은 어차피 내가 할 거고 혼수는 수연이가 결국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를 테고. 그래? 암튼 엄마랑 아빠가 너 서울에 집 얻는데 좀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내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 나도 너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뭐 낳기는 없지만 생기면 얘기할게. 생각할수록 좀 이상했습니다. 딸이 시집 가는데 손 놓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상견례 이후로 저희 부모님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 없고 남동생을 통해 전해오는 말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부모님은 며칠 전 서울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미리 갈 수 없어서 결혼식 당일 제일 빠른 시간대로 KTX를 타고 올라갈 예정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영아, 준비하고 있어? 엄마, 일찍 일어났네? 나 이제 부산역 가려고요. 그래, 기차에서 좀 자. 피곤할 텐데.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데 자긴요. 가서 메이크업도 받고 해야 하니 마스크팩이나 붙이고 가야죠. 그럼 이따가 봐요, 엄마. 그래, 조심히 와. 저는 그렇게 엄마와 통화 후 짐을 챙겨서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끊어놓은 표를 확인 후 자리에 앉았죠. 편하게 혼자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 옆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더라고요. 그런데 시끄럽게 통화까지 하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밥도 못 먹어서 빵이랑 삶은 계란을 가지고 탔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 이것도 못 먹겠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통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제 남동생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면 인사나 해볼까 싶어 기다렸는데 정말 오래 통화를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바로 옆자리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니 집에서 이어폰을 두고 온 게 또 그렇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예비 올케이 얘기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박수연이라고 이름도 말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박수연 게 진짜 그랬어? 난 그냥 소문인 줄만 알았는데 무섭다 야. 아니 어떻게 유부남을 만나고 정신 못 차려서 또 다른 가정 망가지게 하고 뻔뻔하게 의사랑 결혼할 수 있냐? 그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길래 자꾸만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남동생이 결혼할 예비 올케는 과거 유부남을 만났었고 그래서 그 집안이 박살났다고 하더군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의사를 만나 결혼하는 거라고 하니 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기차까지 타고 가서 결혼식 축하해주게 생겼다 애야. 근데 어떤 놈이길래 수연이 같은 애랑 결혼하냐? 난 그게 궁금해서 더 가보고 싶어. 의사면 능력도 좋을 텐데. 그리고 수연이 소문으로는 부모님하고 연락도 안 한다고 했는데 결혼식이라 참석하시는 건가? 정말 들을수록 기가 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30분 넘게 통화가 이어지더니 드디어 전화를 끊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박수연 씨 결혼식 가시는 거예요? 네?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저도 그 결혼식 가거든요. 통화하시는 게 들리다 보니 제 올케 이름이 나와서 여쭤봤어요. 그럼 수연이가 그쪽 올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유부남을 만났었다는 얘기는 뭐고 부모님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게... 괜찮아요. 제 동생 인생 달린 일인데 제발 다 말해주세요. 저는 KTX 안에서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소문으로만 들어서 정말인지 몰랐는데 아까 저랑 통화한 친구가 수연이랑 절친이었거든요. 지금은 절교했지만요. 암튼 그래서 저보고 왜 그 결혼식에 가서 돈까지 쓰고 오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부남 만나서 가정 박살낸 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일진하고 어울리고 다녔는데 전교에서 모르는 애가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 대학 갈 성적도 안 되고 해서 어디 작은 회사 격리를 취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과장님 꼬셨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다들 소문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럼 그 남자네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까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집안 완전 박살나서 애까지 있는 집이었는데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대요.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돈 빌려서 위자료 건네주고 앞으로 똑바로 살기로 약속했다는데 그 다음엔 결혼한 친구네 남편하고 바람나서 또 그 집안 이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통화는 내내 정말 결혼식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어요. 당장 낮 12시에 결혼식인데 어떻게든 결혼식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일단 급한 대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결혼식 취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나 아빠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하기야 저 같아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서울역에 도착했고 혹시 몰라 제 옆에 앉았던 그분께 연락처를 받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바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히는지 가는 내내 엄마랑 아빠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도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화장도 하고 헤어도 받으시느라 정신없었을 겁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예식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대기실에 모여있던 엄마와 아빠를 만난 저는 아니 민영아, 너 그게 뭐야? 땀을 왜 이렇게 흘렸어? 그러게, 너 화장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전화로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결혼식 취소라니. 엄마, 현민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수연이랑 같이 메이크업 받고 있을 거야. 대체 왜 그래? 어? 이럴 시간 없어요. 빨리 이 결혼 막아야 돼요. 아니, 얘가 대체 왜 이래? 저는 남동생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예비올케가 될 박수연도 만났습니다. 야, 너 우리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 나쁜 년아! 왜 이래요? 머리 어떡해? 왜 그러는데요? 누나! 이거 놓고 말해. 무슨 일이야 대체? 저는 예비올케 머리채를 잡고는 대기실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왜 숨겼냐고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며 이 결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죠. 그 자리에 있던 예식장 직원들은 물론 저희 가족과 또 예비올케의 부모라는 사람들도 다 이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이상했던 건 예비올케의 부모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보통 자기 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든 말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진정 좀 해, 민영아.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너 왜 이러는지. 그래, 수연이 머리 좀 놔봐. 현빈아, 얼른 누나 좀 어떻게 해봐라. 누나, 이거 나 빨리. 저는 그제서야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고는 제가 들은 내용을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엄마와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남동생 역시 저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며 사과하라고 난리였죠. 사과해 얼른. 우리 당장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서는 확인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거야? 어? 야, 김현민, 너 누나 성격 모르냐?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 난리를 쳤겠어? 내 말 듣고 얼른 옷 갈아입어. 집에 가게! 가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면 하객들도 몰려올 시간인데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식장 상담실로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결혼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객들이 와서 헷갈리지 않도록 예식장 입구에 결혼 취소 내용도 써서 붙여달라고 했죠. 그리고 연락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화해서 취소되었다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미처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은 결혼식장에 와서 허무하게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결혼식을 맞긴 했는데 집으로 가는 내내 남동생이 화를 못 참고 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 사실 아닌 걸로 나오면 나 누나 안 본다. 그리고 사과해야 될 거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 동기들 몇 달 전부터 시간 빼서 오늘 축하해주러 왔는데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시끄럽다. 너 나한테 나중에 고맙다는 말 하게 될 거야. 뭐라고? 참, 나 여기서 기다릴게. 같이 안 가고? 수연이가 병원에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가서 상태가 어떤지 봐야겠어요. 어휴, 저 등신. 그렇게 저와 엄마 아빠는 남동생의 신혼집으로 갔고 예비 올케의 몸 상태를 보고 오겠다는 남동생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결혼식을 취소한 게 맞았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의 말만 듣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자기 가족의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확신이 들었던 건 기차 안에서 만난 그 여자가 예비 올케와 나이도 같았고 고등학교 때 친구끼리 찍은 사진도 보여줬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박수현이라는 여자도 있었거든요. 저도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여자와 제 남동생이 결혼하는 꼴은 볼 수 없었죠. 아무리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상간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바람을 핀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데 멀쩡한 가정을 망가지게 했으니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남동생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수연이가 누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대. 이제 어쩔 거야? 그리고 누나가 아까 머리 잡아당겨서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넘어지면서 다리에 멍도 크게 들었어. 무고죄? 하라고 해. 걔 절대 못해. 나 고소 못한다고. 아니 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이러는 건데. 수연이 걔 그런 애 아니야. 나랑 만나면서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고 내가 놀러 가자고 해도 수업해야 해서 시간 내기 힘들어하던 애라고. 그럼 너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박수연이라는 그 여자가 정말 과거에 상간녀였다는 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래도 결혼할 수 있겠어? 그럴 리 없다고. 빨리 대답해. 그래도 할 거야? 할 수 있어? 남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서인지 엄마나 아빠도 더 이상 저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망쳤는데도 예비올케 부모 중 그 누구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기 딸 모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조용한 게 이상했습니다. 야, 근데 걔네 부모는 너한테 전화 안 했어? 그러고 보니까 병원에서도 못 봤네. 뭐? 아니 뭐 그런 부모가 다 있어. 딸이 병원에 있는데 당연히 같이 갔겠지. 잠깐 자리 비었을 때 현민이 네가 간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엄마나 아빠 둘 다 한 번에 자리를 비울 수 있어? 좀 이상하네. 뭐지?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그렇게 남동생은 뭔가 이상하다면서 예비올케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희는 그 집안이 슬슬
이상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니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으로 일단 내려가셨고 전 해결을 위해 기차에서 만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만났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냥 역에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덕분에 취소됐어요. 네? 아니, 그쪽 아니었으면 제 동생 인생 망칠 뻔했는데 덕분에 취소 잘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집이 고소를 당하게 생겼어요. 특히 저는 무고죄요. 아무 죄 없는 사람 건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결혼식 파토 났으니 위약금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아낼 작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뭔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말씀드린 게 전부라서. 그래서 박수연이라는 여자랑 친했다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실 수 없을까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아요. 연락처는 이건데 저장해 두시고 저도 친구한테 말해 놓을게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가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저는 그렇게 예비올케와 절친이었다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더 이상 일을 쉴 수 없어 일단 부산으로 내려갔고 가기 전 남동생에게 절대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와서 저는 출근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절친이라는 사람을 만나 과거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증명할 만한 서류도 구해야 했고요. 아니, 그런데 동생 녀석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저에게 예비올케가 전화를 했는데 저 누군지 아시죠?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했어? 참나. 제가 끝내자고 해도 그쪽 동생이 계속 매달리니 제가 어쩔 수 있나요? 저희 쉽게 못 헤어질 것 같으니 그렇게 아시라고요. 앞으로 저희 방해하지 마세요. 정말 황당한 전화였습니다. 계속 만날 거라는 거죠. 남동생은 제가 말해도 듣지 않고 그 여자도 끈질기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친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 혹시 박수연이라고 아시는지? 아, 네.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수연이랑 결혼할 남자 누나 씨라고. 네, 맞아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할 말 많거든요. 어디서 볼까요? 저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회사에 쉰다고 했고 본격적으로 알아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친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랑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어요. 흔히 노노네라고 하잖아요. 걔가 딱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쁜 짓 안 하고 그래서 잘 지냈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했다고 자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재판에 나가야 한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 물어보니 자기가 유부남을 만나는데 그 집 와이프가 자기를 상간녀로 고소해서 재판받는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데 친구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후로 만났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절교했었어요. 그런데 친구 관계가 그렇게 딱 끊어지진 않더라고요. 한 2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오길래 만났는데 다시는 안 그런다고 착실하게 회사 다니고 있다길래 정신 차렸나 싶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이번엔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 남편을 꼬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제 친구이기도 한데 걔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수연이를 상간녀 고소를 했죠. 그리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있어요. 이런 앤데
갑자기 의사랑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와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결혼식에 안 갔죠. 저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박수영 그 여자가 격리로 일했다던 그 회사랑 이혼했다는 친구분 제가 만날 순 없을까요? 그건 좀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과거 상간녀였다는 증거가 필요해서요. 제가 변호사랑 얘기도 해봤는데 상간녀 소송으로 재판받은 내역은 제3자가 열람이 어렵고 또 볼 수 있다고 해도 인적사항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 재판 결과가 필요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라면 제가 알아볼게요. 저도 박수영 그년 잘 사는 거 보기 싫거든요. 과거가 그렇게 지저분한데 무슨 의사랑 결혼을 해요? 그건 막아야죠. 아, 그리고 혹시 박수영 그 여자 부모님 댁 어딘지 아세요? 제가 식장에서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이상하게 말리지도 않고 가만 보고만 있는 게 이상해서요.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주소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연락처는 모르고 어디 사는지는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시간을 내서 예비올케 부모가 산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니 중년 여성이 문을 열어줬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 본 그 여자가 아니었죠. 저 혹시 여기가 박수연 씨 집 맞나요? 그런데 누구세요? 혹시 어머님 되세요? 네. 혹시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쳤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견례 때 본 그 사람들은 가짜였던 겁니다. 예비올케 엄마라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간의 일을 설명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천하 남편이나 수연이랑 연락 끊고 산지 오래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 과장하고 바람나서 재판하느라 없는 형편을 위자료 만들어서 줬는데 또 사고를 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길래 나가라고 했더니 그 길로 집 싸서 정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쪽 동생이랑 결혼했어요? 아니요. 결혼식 당일날 제가 취소했어요. 상간녀였다는 걸 알고서는 도저히 제 동생이랑 결혼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엄마 아빠 없이 결혼할 생각을 했단 건가? 아니요. 다른 분들을 부모님이라고 해서 저희 가족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저희는 감쪽같이 속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는 돈도 없어요. 상간녀 소송이 2번이나 있었는데 처음에 내야 한다는 위자료는 어떻게 구해서 해결했지만 이후 또 사고 쳐서 돈 내라고 하는 건 아직 다 못 줬어요. 그걸 왜 내주시려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예비 올 게 아니... 박수영 그 여자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이제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두실 거예요? 안 줘요. 아니, 못 줘요. 저도 딸이라고 한 명 있는 거 그렇게 사는데 해주고 싶나요? 그리고 재판이라면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이 판결문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저는 그렇게 예비 올케 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답이 없더군요. 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건지. 그 집에서 가져온 판결문을 들여다보는데 어린 나이에 대체 왜 유부남을 만나서 인생을 막 사는 건지 이해 불가였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도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고 문제는 남동생인데 아직 예비올케를 정리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 예비올케 절친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상간녀 소송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제가 그 회사가 어딘지 몰라서 제 친구한테서만 판결문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 판결문은 받아왔거든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혹시 수연이네 집에서? 네, 맞아요. 어머님이 주시더라고요. 암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 싶어 이 내용을 남동생에게 보여주면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으로 도착한 판결문을 확인한 후 총 2장을 사진 찍어서 남동생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너 바보야? 이거 소송 판결문이잖아. 상간녀 소송. 거기 네 여자친구 박수연 이름 똑바로 적혀있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야. 그런 사람이 너랑 결혼하고 또 불륜 저지르지 않을 거란 법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이가 정말 그런 애였단 말이야? 동생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여자에게 직접 확인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기야 결혼까지 하려던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겠어요? 그걸 잘 알아서 동생에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경찰서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올케가 결혼이 파토나고 나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좋게 말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서울로 올라가 남동생과 만난 뒤 예비올케를 불러내라고 해서 저희는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제 남동생에게 울면서 자기는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작정하고 자기 총각이라고 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알아? 안 그래? 어이가 없네. 어디 더 해봐. 누나 정말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현민아, 너 사진으로 다 봤으면서 그러냐? 이거 봐봐. 내가 상간녀 소송 판결문 받아온 거야. 총 2사람이고 1명은 같은 회사 과장, 또 1사람은 친구 남편. 이게 말이나 돼? 그게 어떻게... 자기야, 저거 조작이야. 자기 누나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지? 예비올케는 계속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겨댔는데 제 남동생이 바보도 아니고 이제는 속지 않는다며 예비올케 팔을 뿌리쳤습니다. 난 너 끝까지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 예비올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냐? 불륜을 저질러도 어떻게 네 친구 남편을... 거기다 우리 가족한테 소개한 너네 부모라는 사람들 가짜잖아. 가짜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집에도 자주 가서 뵙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야? 당장 가보자. 가긴 어딜 가요? 2분 여행 가셔서 집에 안 계세요. 그래? 그럼 집이라도 알려줘봐. 내가 여행 다녀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나게. 스토커예요, 뭐예요? 그쪽에 왜 만나는데요? 정말 여행 가셨어? 갑자기? 내가 보내드렸어. 이번 일에 속상하신 것 같아서. 정말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보자. 내가 박수연 너네 본가 가서 진짜 부모님 만나고 왔어. 이 판결문도 너희 엄마가 주신 거고. 하도 사고를 쳐서 재판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던데. 어디 설명 좀 해봐. 입이 있으면 해보라고. 누나 정말이야? 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날 속일 수 있는 거야? 예비올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도망가듯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너무 황당했죠. 집으로 그냥 갈까 하다가 예비올케 부모님 집이라는 곳으로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숙소였고 필요할 때마다 예약해서 원래 사는 집처럼 꾸민 거였습니다. 남동생은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도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며 자책했죠.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예식장 이용료와 그 여자에게 해준 예물 그리고 남동생 및 저희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속여서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이 되었고 또한 부모도 거짓으로 소개한 점 누가 봐도 예비올케의 100%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소송을 걸었고 소장 제출부터 소환장 전달, 이후 여러 번의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을 견뎠습니다. 재판장에서 만난 예비올케의 모습은 참으로 추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대답으로 재판장을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었고 억울하다고도 했으며 아무 대답도 안 하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인정을 하더군요. 그러나 끝까지 정말 제 남동생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행인 건 제 남동생은 정 떨어졌다며 아무 미련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준비를 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비올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무효가 되었고요. 저희 가족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속여 신분 세탁 후 결혼해서 잘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한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서 저는 고민 끝에 예비올케가 운영하는 필라테스를 찾았습니다. 한동안 문이 닫혀 있어서 갈 때마다 내부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이후로 몇 번 더 찾아가 보니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수강생은 많았고 필라테스 센터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은 망쳐놓고 본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강생들이 밖으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예비올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다니 돈 안 줬잖아. 위자료! 얼른 달라고! 저는 수강생들이 듣던 말던 큰 소리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였던 걸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말했죠. 예비올케는 제발 조용히 하라며 돈은 곧 주겠다고 저를 억지로 내보냈습니다. 사실 저의 계획은 이게 아닙니다. 바로 맘카페였죠. 여기 수강생분들 대부분이 엄마들이었는데 맘카페만큼 화력이 센 곳도 없으니까요. 며칠 뒤 몇몇 수강생들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순식간에 다른 카페에도 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잘못도 아니고 불륜인데 어떤 엄마들이 그런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싶겠어요? 예비올케는 동네 소문이 나는 바람에 더 이상 필라테스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지역 맘카페에도 소문이 나서 먼 곳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사과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불륜은 다르잖아요? 작정하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건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동생은 한동안 여자는 만나기 싫다며 병원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저의 사연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 다들 조심하세요.